네, 지금 3부 폴리네시아의 문화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 마나 모아나라는 말 자체가 바로 폴리네시아에 있던 단어입니다. 이 마나란 말은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신성한 힘을 의미하고요. 모아나는 거대한 바다, 대양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이 폴리네시아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그중에서도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어떤 족장들의 경우에는 신성한 그 신으로부터의 혈통을 잇는 존재라 생각해서 더 높은 만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모든 존재들이 갖고 있는 만화의 힘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오세아니아 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화가 과연 어디 있을까? 우리의 신체 가운데 주로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함부로 두어서도 안 되고, 특히 지위가 높은 족장일수록 그런 신으로부터 이어진 신의 혈통, 자신들의 중요한 만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닥에 머리를 대서도 안 됐고요. 심지어는 음식을 함부로 집어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옆에서 음식을 집어주고 먹여주고 하는 과정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지켜야 할 것 꼭 반드시 또 금지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금지되거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을 바로 타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금기시하다라고 할 때 터부시하다 혹은 터부하다 이런 말이 영어에도 있고 한국어에도 있는데요. 이러한 말이 폴리네시아어 타프라는 곳에서 또 전해진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귀한 어떤 만화를 담고 있는 머리, 그 중에서도 또 머리카락, 굉장히 중요한 만화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보시는 이 유물은 폴리네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로 머리카락으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그야말로 신성한 힘을 담고 있는 만화의 힘을 가득 담은 그런 전시품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만화를 잘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한 여러 그들의 노력들이 결국 이런 폴리네시아의 문화를 또 특징 짓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폴리네시아에서는 가장 처음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형상을 티키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저마다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다양한 모습의 티키 형상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티키는 신이 제일 처음 만든 인간의 형상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신의 어떤 귀한 에너지를 담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은 이 티키 형상을 액세서리처럼 작은 장신구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전시품을 또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신 여러 티키 형상들은 이런 신성한 힘을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5월 말에 박물관에서 직접 뉴질랜드 웰링턴시에 있는 마오리족들을 직접 초청해서 이 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왔던 웰링턴시 마오리족들이 이 박물관 전시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안쪽으로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게 했는데요. 그때 여러 전시품을 보다가 바로 이 오세아니아 지역 중에서도 폴리네시아 지역 이곳에 와서 갑자기 전체 다 같이 합창,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곧 조상들에게 바치는 노래이기도 하고, 이런 신성한 유물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유물은 비록 크기가 작지만 그들이 신성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보신 여러 돌 조각의 티키랑은 다르게 작은 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심지어 또 아주 가문이 높거나 뭐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목에 직접 걸고 다닐 수 있게 제작을 한 것이고요. 이 폴리네시아어로 걸다라는 말이 바로 헤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헤이 티키 하면 걸어서 걸 수 있는, 목걸이처럼 걸 수 있는 티키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헤이티키라는 이 목걸이가 마치 신이 처음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에게 신성한 에너지를 불어넣었듯이, 이러한 다양한 모양의 티키 형상은 현재에는 여러 작가들의 중요한 예술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뒷면으로 보이는 여러 사진 작품이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현대 작가 피오나 파딩턴의 작품입니다. 비록 이번 전시에는 3점 정도가 왔지만 실제 70여 점이 넘는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고, 그 내용은 바로 이런 헤이티키를 중심으로 만든 사진 작품들입니다. 마치 자세히 보시면 어떤 태아의 모습 같기도 하고,
신에서 인간이 만들어질 때 혹은 인간의 형상을 갖춘 어떤 존재가 신성한 힘을 갖게 될 때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착각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은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세아니아의 여러 작품 중에서 눈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중요한 어떤 신성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역시 그런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작품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헤이티키, 여러 티키 형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족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물품 중에도 이러한 티키 형상을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족장의 곤봉,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족장의 물품들을 통해서 신성한 힘을 가진 이 폴리네시아 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멜라네시아의 여러 족장이 선출을 통해서 이른바 좀 더 가까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것처럼 이 폴리네시아의 족장들은 그 반대로 신의 혈통을 이은 귀한 존재로서 비록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 위엄과 권위를 지키면서 자신들을 존중받고 혹은 자신들의 권위를 이어나가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반대되는 어떤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는 여러 족장이 갖고 있는 지팡이 혹은 곤봉, 여러 가지 무기류들은 그런 족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또 전시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양면으로 얼굴이 새겨진 족장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우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 모양으로 생긴 그런 여러 모습 안에 또 다른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을 보아도 눈 안에 얼굴이 있고요. 입 모양을 보아도 자세히 보면 그것이 또 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얼굴 안에 다시 또 눈이 담긴 얼굴이 또 있고 굉장히 이런 다층적인 모습을 통해서 족장의 권위 그리고 어떤 신성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곤봉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곤봉은 전쟁으로는 던지거나 혹은 상대를 후려치면서 쓰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였지만 평화 시에는 그것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족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주요한 전시품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곤봉들 중에서 세 번째 굉장히 뾰족한 부리처럼 보이는 세 번째 이 곤봉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이 태평양 거대한 바다를 구분하는 방법, 즉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혹은 미크로네시아라는 어떤 구분법을 만든 뒤몽 디르빌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제 그는 남극이라든가 오세아니아 지역 여러 곳을 항해하던 굉장히 또 중요한 문화 인력적으로 중요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또 수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뒤몽 디르빌이 수집했던 그런 수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단지 뒤몽 디르빌이 수집했던 물건만이 아니라 이 프랑스에서 국립박물관 오세아니아 컬렉션을 시작했을 때 그 오세아니아 컬렉션 제1호로 최초로 등록된 작품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이 곤봉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세아니아 문화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번 전시는 이렇게 족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또 다양한 작품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의식 중에 하나인 카바 의식 때 썼던 그런 작품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와 미크로네시아의 구분은 사실 임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물리학적으로 구분이 되는 이러한 또 구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의 섬 안에서 멜라네시아적인 요소와 폴리네시아적인 요소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다소 참고해서 보셔야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폴리네시아 서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취급되는 카바 마시는 의식에 사용된 카바 그릇입니다. 지금 이 그릇은 멜라네시아이자 혹은 폴리네시아 두 가지 문화를 갖고 있는 피지 지역에서 나온 그릇이고요. 카바라는 것은 일종의 후축과 음료인 열매인데 이것을 갈아서 마시게 되면 일종의 마취, 진정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후추나 고춧가루 이런 것들을 마시면 뭔가 흥분을 자아내고 열을 자아내고 막 이렇게 더 에너지가 올라갈 것 같지만 카바 음료는 마시게 되면 점점 에너지를 다운시키고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피지 지역에는 일단 손님이 가거나 외부에서 누가 갈 때 혹은 회의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카바
카바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부터 의식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의식을 주체하는 그 족장 같은 의식의 주체자로부터 손님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주고 하면서 서로 잔을 돌리면서 이 카바 한 잔이 쭉 돌아가게 됩니다. 한 잔을 마실 때는 그냥 마시는 음료로서 마셨지만 자, 2잔이 돌아가고 3잔이 돌아가고 점점점 사람들이 마시게 될수록 주변은 조용해지고 고요하고 그야말로 말이 없는 의식의 그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카바 음료를 마시는 것은 하나 의식을 성스럽게 하는 일환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들 어떤 문화에도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카바의식 음료 그릇 외에도 족장이 가지고 족장의 특히 음식은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함부로 이제 만질 수도 없는 것이라 했는데요. 그런 음식과 관련된 여러 절구공의를 비롯한 그릇들 혹은 족장이 베던 목침 같은 베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족장이 얼마나 그런 신성함을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면서 그 유지해 갔는가를 잘 알 수 있는 유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폴리네시아가 유지되는 것에는 또 여성들의 힘도 굉장히 컸는데요. 여성들의 대표적인 그 만드는 전시품 유물이라 할 수 있는 타파 천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시품은 타파라고 하는 대표적인 폴리네시아의 전통 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한지와 같이 한지를 만드는 재료, 당나무 재료 아시죠? 그 당나무로 만든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한지가 걸러내듯이 하면서 그것을 또 모아서 말려서 만들어졌다면 이쪽에 있는 이 타파 같은 것들은 이 당나무 줄기를 계속 두들겨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두들기면 섬유가 점점점 얇아지면서 이렇게 천처럼 비슷하게 되는데 그때 또 하나의 줄기를 연결해서 계속 두들겨 치고 그래서 점점점 연결해 가면서 거대한 이런 천을 만드는 것이고요. 완성된 천 위에 여러 가지 이런 염색 재료를 입히고 모양을 내고 그래서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야말로 여러 기술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어떤 섬유 예술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런 예술 활동에 종사를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타파천은 굉장히 신성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날 때 혹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덮는 용도 아니면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를 함께 감싸 안는 용도 이런 것들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 때마다 활용되었던 전통적인 한 형태의 전시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파천을 비롯해서 이제 수많은 장신구들도 소개가 될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4부 이 모든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현대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장신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